21세기에는 가장 먼저 없어져야 할 식품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식품 첨가물은 말이죠. 식품 기업들한테 대단히 편리한 물질입니다. 어떤 원하는 목적을 아주 쉽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요리를 하실 때 쇠고기 국물 맛을 내고 싶다 싶으면 반드시 쇠고기를 넣으셔야 되잖아요. 비프 향이라고 있습니다. 쇠고기 맛 나는 향인데 그 향을 뭐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은 아주 기막히게 쇠고기 맛이 올라옵니다. 또 신선식품의 경우 툭하면 그 변질되든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의 경우 포장을 잘 해야 된다든가 콜드체인에 태워서 유통해야 된다든가 보존료를 살짝 써주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소비자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죠. 건강 측면에서는 큰 재앙이 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이런 식품 첨가물을 쓰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공식품을 훌륭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또 연구도 좀 필요할 수 있고요.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습니다. 업체들로서는 그게 싫은 거죠. 우리나라에서 허가된 식품 첨가물이 600가지가 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향료 기초물질로 2000가지가 넘는 화학물질들이 별도로 또 있거든요. 이것들은 다 각각 고유한 사용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용도별로 보면은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조미료나 향미 증진제 같은 거, 이제 어떤 특정한 맛을 낸다든가 하기 위해서 쓰는 그 향료나 뭐 감미료 같은 거, 그리고 상큼한 맛을 주기 위한 산도 조절제, 색깔을 먹음직스럽게 한다든가 아니면 싱싱한 느낌이 들게 하는 색소, 변질을 억제하는 뭐 보존료, 식감을 부드럽게 하는 뭐 팽창제, 증점제 같은 거, 물과 기름이 잘 섞이게 하는 유화제, 뭐 침전을 방지하는 안정제 같은 물질 등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있는데요. 설탕, 물엿 같은 그 정제당류, 쇼트닝 마가린 같은 인공 경화제들, 이런 것들도 엄밀히 말하면 이런 거는 이제 식품으로 분류하지만은 넓은 의미에서는 다 식품 첨가물로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연 첨가물은 자연 소재로 만들죠. 화학 첨가물은 합성 소재로 만듭니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제 천연 첨가물이 좀 낫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천연 첨가물이라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천연 첨가물 중에도 해로운 물질들이 꽤 많거든요. 그것은 그 만드는 과정에서 화학 물질들이 마구 사용돼요. 엄밀히 말하면 천연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안전한 식품 소재라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어떤 특정 물질만 이렇게 빼서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해롭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도 요즘에는 그 천연 첨가물이니 화학 첨가물이니 굳이 이제 구분하지 않는 추세고 우리나라 보건당국도 이제는 더 이상 그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독성이 있다든가 발암성이 있는 물질은 그 사용량 제한이 있습니다. 기준치를 정해놓고 그 이하에서만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구시대 이론입니다. 생리학과 신경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기준치 이하에서도 얼마든지 해롭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제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첫째는 첨가물들을 여러 가지를 동시에 먹게 될 경우, 동시에 사용해서 동시에 먹게 될 경우에는 어떤 예기치 않은 새로운 유해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요즘 몇몇 차례 이제 발견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당장은 독성이 나타나지 않죠. 근데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먹게 되면은 반드시 어떤 독성을 보여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만성 독성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지금 우리 식품 첨가물 관리 규정에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치라는 게 어떤 유해성이 확인되면 또 더 줄어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고요. 이미 허가된 첨가물들도 다 허가가 취소되고 그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허가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100% 다 안전하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고 그 기준치라는 것도 얼마든지 유동적인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면은 그 대표적인 인스턴트 식품이죠. 그런데 이 라면을 가리켜서
일본의 한 식품 전문가는 21세기에는 가장 먼저 없어져야 할 식품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새삼 동의하게 됩니다. 누구도 라면 해로운 거 다 알면서 끊지 못하는 게 바로 라면이잖아요. 일단 식품 첨가물들이 무척 많이 사용됩니다. 어디 라벨을 한번 저 같이 보시죠. 자, 이게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제 유명 라벨 제품의 한 예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료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감칠맛을 내는 조미료, L글루타민산 나트륨. 이게 지금 뭐 해롭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느니 해서 얼마 전에 또 언론들도 보도하고 그랬는데 이게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 아닙니다. 여전히 해롭다는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나쁜 물질인 거 맞고요. 그리고 조미료가 MSG 하나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보세요. 예, 밑에 좀 보실까요? 향미 증진제라고 있죠. 예, 이거는 MSG가 아닌 다른 인공조미료입니다. 다른 인공조미료. 이것도 용도명으로만 표기를 해놨어요. 굳이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돼서 뭔지는 모르지만 MSG 이외에 다른 인공조미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조미료들이 또 있어요. 감칠맛 베이스, 예? 맛 베이스라고 있고 조미분말이라고 있죠. 이것도 조미분말이고요. 그 다음에 또 마늘분, 조미마늘분이라고 있고 조미맛분이라고 있고요. 그죠? 이것들도 조미료, 향료 등 여러 식품 첨가물을 섞어놓은 혼합물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표시 규정에서. 그 위쪽에 한번 보실까요? 향미유, 야채 풍미액, 뭐 녹차 풍미액 같은데 이런 데는 향료가 들어가 있는 혼합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도 인산나트륨이 또 사용됐어요. 보세요. 피로인산나트륨, 폴리인산나트륨, 메타인산나트륨, 메타인산칼륨이네요. 그죠? 네 가지나 인산염이 사용됐네요. 인산염이 우리 몸의 미네랄 흡수를 방해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이제 면발을 부드럽게 하게 해주기 위해서 정점제를 썼는데 대표적인 게 변성전분이고 그다음에 구화검, 검은유도 썼는데 이런 것들이 다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어요. 민감성 치질인 경우. 그리고 또 글루텐도 있죠. 글루텐은 이제 밀에 들어있는 단백질이지만 좋은 성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글루텐을 소화를 잘 못 시키는 그런 예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맨 아래쪽에 한번 보시죠. 맨 아래쪽에 보면 산도조절제라고 있죠. 그것도 용도명을 표기했네요. 무슨 물질인지 모르겠는데 또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 첨가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뒤에 있는 거 색소까지 들어가 있죠. 파프리카 추출 색소인데 이 파프리카 추출 색소를 파프리카 열매를 으깬 분쇄한 가루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파프리카 열매 가루는 좋죠. 근데 그거하고 전혀 다른 파프리카 속에 들어있는 색소 성분만 추출해서 만든 색소이기 때문에 해롭게 작용합니다. 우리 몸에서. 이렇게 첨가물 범벅인 이런 라면을 우리가 이제 주로 인스턴트 식품으로 이제 먹고 있는 거고요. 한번 잘 찾아보면 그래도 썩 괜찮은 라면이 또 있어요. 이건 이제 굉장히 단순하죠. 훨씬 사용되는 원료가 적어요. 그죠? 이런 라면을 한번 보시자고요. 여기는 보시면은 조미료 있습니까? 조미료 없어요. 그죠? MSG를 비롯한 조미료 없어요. 물론 이제 무슨 맛 베이스가 있긴 있는데 여기에 조미료 향료 안 들어가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친환경 식품이니까요. 또 보시면은 뭐 글루텐 같은 거 사용됐네요. 설탕도 있고 이렇게 첨가물이 있어서 완전 무첨가는 아니지만 훌륭히 앞에 먼저 보여드렸던 그 라면 제품보다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진짜 완전 무첨가 제품을 우리가 원한다면은 일본의 전통 라면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라면집들이 요즘 우리나라에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라면을 찾는 그 노력을 하는 게 바로 또 소비자들이 또 해야 될 일 아닌가. 그런 소비자들이 늘어나면 그런 라면집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그런 라면집 찾기가 훨씬 쉬워지겠죠.